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이 올해로 76주년을 맞았습니다. 3년 전 우여곡절 끝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요원합니다. 피해자 결정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고 진상조사 기한도 종료됐습니다. 최근엔 역사 왜곡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절반 이상이 여순 사건을 반란이라고 표현하면서 지역사회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여순 사건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김문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국회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여순 사건 76주년 앞두고 지난달 말에 국회에서 이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됐습니까? 네, 우선 그 유족이 앞에 나와서 정말 가슴 아픈 실제 과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광양뿐이고 백운산에서 이제 과거에 빨치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분들이 가능성이 많겠죠. 그분들이 내려와서 아마 이제 총을 들이대면서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랬겠죠. 그래서 대여섯 명이 산으로 음식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정부 국군이 또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음식 누가 갖다 줬어 하면서 총 대검 죽창으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또 작은 삼촌은 매우 어렸는데 이렇게 예전에 두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약간 피하기는 했는데 거기를 대고 총을 쏴 죽이는 장면을 아마 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벌써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고요. 그날은 여수, 순천, 우리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저희 동부 지역 일대의 그 유족들께서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한 목소리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꼭 해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하경 부의장님, 신정훈 행안위원장님, 용해인, 천하람, 강경숙 또 타당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여순 민주당 특위위원장 맡고 계신 주철현 위원장님 또 저 권양엽, 조계훈, 문금주 의원님 특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민주당 여순 특위를 처음에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당 내에서 이게 당론으로 되다시피 여순 사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그날 사실 또 재판이 있어서 오지는 못했지만 서면 축사도 보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그날은 우리가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는 한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도 그날 토론에 참석하셨는데 네. 논의된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날 제가 토론회 진행을 맡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알고 있죠. 앞서 사회자도 말씀해 하셨지만 2021년 6월에 이 법이 통과될 때 지역사회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했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2년 동안 평가해 보니까 제대로 되어지지 못했고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좀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을 9월 30일 날 국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앞서 이제 김문수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 그 다음에 이하경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여순특위위원회 6분의 국회의원들 외에도 12분의 의원님들이 그 토론회에 거쳐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여순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여순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좋은 조건이 국회에서 형성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조사 기간이 10월 5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이 폐기되는 거냐 이 궁금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 법이 이제 그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6개월 정도의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몰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사기간 연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순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일정 부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족 그리고 국회 그다음에 시민사회 학계가 좀 똘똘 뭉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국회 토론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지금까지 국회에 총 4건의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 네. 또 일부 법안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네. 진행 상황이 어때요? 예, 우선 제가 6월 24일 날 이제 최초로 그 신고 기한 또는 그 자료 수집 분석 기한 또 진상 보고서 작성 기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10월 5일로 조급했기 때문에 우선 원포인트라도 기한 연장을 하는 것을 먼저 개정을 발의를 해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철현 우리 의원님께서 기한 연장뿐만이 아니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족을 추가하자. 그리고 특별재심이나 또 직권재심, 또 위원이라든가 보고서 작성 기획단 이런 구성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꿀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법안을 7월 30일 날 냈습니다. 그리고 용해인 의원이 9월 3일 날 이제 국회에 좀 뭐랄까요, 이 업무 보고라든가 또는 또 위원 추천, 좀 국회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었고, 권양희 의원께서도 최근에 법안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제가 기한 연장이라도 10월 5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그거를 좀 시급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좀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좀 짚은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의견들, 또 여야의 합의도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니까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갖고 약간 보류가 된 상태고, 다행히 이제 10월 5일 날 조사 기한이 현행법으로 만료됐다고 해서 이걸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개정안을 만들면 조사 기한을 다시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그래도 좀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정부도 사실은 저하고 이제 우리 주철현 의원님 등 그 민주당 여순 특위 의원들끼리 그 총리를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지금 그 희생자들이 10%밖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동의를 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실무라든가 좀 지원 인력이 좀 더 필요하겠다. 여기까지는 본인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여순특별법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그 법안 개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일단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순위원회가 어디에도 지금 현재 보고되고 있지 않은 깜깜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주철현 의원, 그다음에 김문수 의원, 권양엽 의원,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이 내놓은 이 의견들이 행안위로 좀 대안으로 형성돼서 꼭 올해 안에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특별법 시행된 지 올해로 3년 차입니다. 정확히는 한 2년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뭐 성과랄까요? 우선 짚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더 잘했어야 되는데 뭐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좀 저희 그 정치권에서 유족들의 또 우리 국민들의 원하는 만큼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국회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좀 힘이 실렸던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 여순 사건을 과거에 반란이다, 뭐 빨갱이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아무 죄책감 없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 정의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반란 이런 용어가 지금 전혀 없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회에서 당당하게 그런 건 반란이란 표현을 써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는 좋은 계기, 그리고 특별법에도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당연하게 이 진상 규명과 역사 왜곡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고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게 이승만 그 정권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꾸 지금 이승만 미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독재 정권이었고 죄 없는 양민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에서는 아주 잘못된 독재 정권이었다는 것을 좀 인식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유족들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 성과보다는 아쉬움이나 실망감이 더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거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는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적 것에 좀 매몰되었었죠. 그래서 이번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되는 기간 동안 이 진상 규명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좀 접근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도대체 왜 여순 사건은 왜 일어났고 국가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피해자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1948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분리된 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실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주 4.3을 진압하라고 한 것에 대한 국군이 거기에 대해 명령을 거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돌이켜보면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반란과 그다음에 뭐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왜곡돼 왔던 것들에 실체적 접근이 필요한 건데 그런 접근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죠. 한계이기도 합니다만 피해자 신고가 7,465건이 됐고 그중에 710건이 승인이 됐습니다. 9.5%밖에 되지 않는다 한계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성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국방부를 비롯해서 경찰을 비롯해서 조사기간 내에 자료도 수집하고 이럴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2년 동안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는 것이죠. 조직도 한계가 있고 조사기간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직 구성에도 한계가 있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특별법이 제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대단히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한계 이런 것들을 짚어봤는데 현재 진상조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0월 5일까지 그 진상조사 수집 분석이 법적으로는 완료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뭐 지금 희생자 확정이 10%밖에 안 됐다는 거는 거의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이제 더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상 보고서 기획단, 진상 보고서 작성도 당연히 지금 법적으로는 바로 진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 진상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수준이고 또 실제 인력 구성도 전문위원 1명, 조사관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5명, 조사관 15명. 5배, 7배 많습니다. 이러니 여순 사건에 관한 진상 조사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될 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기한 연장이 결국은 당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총장님께서도 지금 같은 이렇게 진상 조사가 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 무겁게 좀 받아들이실 건데. 굉장히 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순 사건의 피해가 국가가 노골적 폭력을 사용한 것이잖아요. 국민의 생명권을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기한 반헌법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상조사에 관련 자료 수집 기간이 2년입니다. 국방부, 국정원, 경찰 자료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이고 자료가 그리고 어떻게 모여 있고 어떻게 제출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법 개정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문수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깜깜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진상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 조직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법을 내버려 두고 여순 사건 76주년이라고 해서 추모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순 특별법이 일단 1차적으로는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법이 좀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상규명 되게 많이 하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여순 사건의 사실과 실체 그리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두 번째는 유족과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해가지고 이걸 확인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10%도 안 됐다는 거거든요. 10년이 걸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 속도라고 한다면 그럼 조직의 김문수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조직을 확장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기간 연장을 통해서 조금 더 조사기간의 연장 이후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보자고 해서 특별법을 개정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지금까지 여순 사건 뭐 피해 신고 접수된 게 약 7,400여 건이고 이 가운데 중앙위원회까지 통과한 게 700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뭐 네. 비율로 보면 뭐 9.5%이 정도에 불과한데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저희 정치권에서도 참 너무 할 말 없고 미안하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측에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 자체가 이런 역사를 제대로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왜곡하고 숨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 정말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 민주당은 그러나 강력하게 이 부분을 밀고 나가서 다행히 이제 여야 합의하에 여순 사건 특별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세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그럽니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1949년에 전남 복지후생국에서 1만 1천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 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49년이다 보니까 여순 사건 관련된 희생자를 55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뭐 2만 명 이상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10% 신청자 중에 10%다 보니까 실제 희생자가 약 뭐 2만 명 정도 된다고 치면 5%도 안 되게 지금 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문제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족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아까 이제 우리 김석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나 유족들에게 이거 뭐 설명을 하거나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또 이러다 몇 년 걸리겠냐. 구체적으로 실무위원회에 이렇게 뭐 신고 들어온 걸 갖고 여순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빨리 또 진화위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도 않고 이송하지도 않고 또 뭐 신고인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붙잡고만 있다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이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사실 조사를 하면 90일 이내에 어쨌든 결정을 하고 통보해 주도록 되는데 이런 법도 전혀 지금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물론 저는 이제 행안위는 아닙니다만은 행안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께 또 신정훈 위원장님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좀 따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유족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또 기다려 오셨고 더군다나 연세도 많으셔서 하루빨리 피해자로 인정받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렇죠. 사실은 당시 유복자라고 한다면 올해가 76이 됩니다. 유족들의 바람은 하나같이 그겁니다. 일단 피해자 유족으로 인정받는 것, 그다음 명예회복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상규명이죠.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른 진상규명과 이런 과정에서 지금 기각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기도 하고 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본인들이 유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 법령의 좀 규정 내용도 있고 답답할 노릇이죠. 유족들의 바람은 그겁니다. 배상 보상들이 이루어져서 유족분들을 그러니까 조상님들에게 술 한잔 올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진화위에서도 진실규명을 받아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때문에 당시 유족들이 국가와의 배보상 재판에서 패소한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이제 유족들의 바람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러나 이 진상규명 관련된 지난 25년의 운동 과정을 놓고 보면 유족, 그다음에 시민단체, 학계가 함께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도 여섯 차례 추진했지만 안 되다가 지난 21대 국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취재들이 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이 법이 꽉 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도 엉망으로 돼버리고 위원회 구성도, 그다음에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도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조사 인력 부족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속도를 내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보완돼야 지금 현재는 정부의 여순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정부 그리고 전라남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속도를 늘리게 하려면 그리고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전라남 도지사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제주 4.3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상임위원들이 있습니다. 상임위원 제도를 좀 두어야 되고요. 그러면 조직을 좀 확대하고 조사기간 연장된 가운데서 김우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자 또는 피해자 신고를 하면 90일 이내에 바로바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법적 체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도 이 위원회와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를 통제하거나 보고받는 곳이 없다 보니까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조사와 관련된 유족들의 불평 불만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앞서 주셨던 말씀처럼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켜보겠다 노력하신다고 하니 그런 유족들이 여한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불명예를 꼭 해소하는 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이제 진상조사 기한이 지난 5일 종료됐고 네. 만약에 특별법이 개정되면 이 조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건지 네. 또 이 특별법 개정 방향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네, 해주시죠. 다행히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법 개정을 해도 다시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확인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거는 다행이고요. 지금 뭐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좀 그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또 정부를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거를 좀 밝혀야 더 이게 진전이 잘 되지 않나 아마 그런 그 행안위에서 아마 그런 논의 때문에 좀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합의도 최대한 같이 이끌어내서 다른 법안은 사실은 거부권을 지금 너무 많이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 여순 사건 법 개정안도 이들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지 않나라는 좀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리 그 간담회 때 얘기했던 최소의 어떤 기간 연장이라든가 몇 가지 그 실무 지원단을 보충한다든가 이런 그 나름 합의 사항이 있었거든요. 정 안 되면 이제 그거라도 반드시 좀 통과시키고 이후에 개정이 되더라도 조사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네, 뭐 진상조사 기한 연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특별법에서 이 조사 기한 연장을 제외하고도 뭐 추가로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뭐 지역사회에서는 과거 뭐 보상 부분도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고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방금 김문수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조사 기간 연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에서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보상 배상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조사 기간 10월 5일로 종료됐다고 해서 이 법이 폐기된 게 아니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하는 6개월의 기간이 있고 또 위원회 역시 내년 10월까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종료됐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9월 30일 날 국회 토론회였고요. 그다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부가 일반 상식적인 국민과 그냥 뉴라이트 정부 간의 좀 극한 대립을 좀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최근에 뭐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과도 마찬가지고 이여순 사건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그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안에서 과연 현명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라도 먼저 빨리 연장을 좀 해놓자라고 하는 그런 궁여지책 그렇게 좀 내놓고 있는 상황 자체도 오랜 동안 지역사회에서 좀 이 여순에 대한 것들을 좀 들춰내고 한국사의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슬픈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사 기한 연장이 좀 시급하고 여야 합의가 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걸 꼭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더딘가 아까도 뭐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그 위원들을 비상임위원으로 해놓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이 좌우되고 또 정부의 어떤 이런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태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을 좀 상임위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실무위원회가 사실상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뭐 재검증하듯이 시간만 끌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이중 구조로 돼 있는 거를 일원화해 가지고 그것도 실무위원회 위주로 이렇게 좀 조직을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그 유족들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유족이 없는 경우도 실제로는 많고요. 오히려 그런 유족의 신고보다 더 객관적인 정부 자료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미국 그때 당시 미군정에 이런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이 실제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그런 자료들을 잘 발굴하는 어떤 또 연구 전문가들도 더 좀 기용을 해야 되고 거기서 발굴된 정부 자료라든가 미군정 자료가 있으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바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제도도 좀 당연히 바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유족들에 대한 생활지원금 뭐 이런 부분 꼭 좀
좀 개정해서 해 나가야 좀 실질적으로 좀 개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역사 왜곡이나 또 편향성 논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죠. 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극우 성향이나 또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들로 이 기획단이 구성돼서 네. 좀 우려가 좀 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계속 남아있는 자료가 될 텐데 이 구성원들이 지금 13명 중에 이 대부분이 이제 뉴라이트거나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 제 생각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뭐 유족 대표 1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허만호 위원장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 현대 사회학 발기인입니다. 또 나종남이라는 분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도하신 분이고 또 양용조라는 분도 역시 뉴라이트 한국 현대 사학회 발기인 출신이고요. 김영석 독립관장으로 최근 되는데 얼마나 이 친일 행적을 하는 이런 사람들 또 남정옥 제주 4.3은 좌파 세력에 의해서 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지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성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보고서 작성한 걸 오히려 막아야 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진상조사 보고서는 말 그대로 이 특별법의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작성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정치적 중립 또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들로 좀 구성돼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다른 과거사위원회의 이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들 같은 경우는 국회 추천 인원을 받는다거나 정부의 뭐 추천을 받는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여순특별법은 제주 4.3법과 뭐 5.18 관련된 진화입법을 좀 이렇게 서로 좀 섞어놓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현재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여순 사건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시행령이 법안을 아예 봉쇄해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김문수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뉴라이트 계열, 그다음 극우 계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 개정에서 시행령으로 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문제를 국회에서 통제한다고 한다면 법 조문안에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구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원,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임위원을 주는 문제로 해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초에 국회의원님들 그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 저희가 서약받은 것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해체해야 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작성되어 버리면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단 구성 자체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오점으로 남는 것이다. 그런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계속 주장해 온 것입니다. 네. 이 여순 사건을 이끌고 가는 조직을 보면 어쨌든 중앙위원회 또 전라남도 산하의 실무위원회가 이 중심축인데 이 구성도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예, 역시 이제 여순 사건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또 공무원 등 당연직이 6명이 돼 있고요. 민간인 9명인데 민간인도 보면 정말 그 여순 사건 유족이라든가 여순 사건의 가족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우리 유족 2분밖에 안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라든가 뉴라이트 인사가 7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5명 중에서 정말 2~3명밖에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성 자체를 결국은 이제 국회의 추천이라든가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대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어떤 전문 연구자들도 들어가서 이번에도 토론회 할 때도 저도 이제 그 여순 사건법이 저는 그래도 반란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래서 잘 돼 있는지를 알았는데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의에 보면 이게 국가 폭력에 의한 국가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우리 민간인들 국민들이잖아요. 근데 가해자 피해자라는 용어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려뭉술해가지고 뭐 희생자가 발생됐다고는 돼 있지만 가해자가 누군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서는 전문 연구자들이 여기서 마음껏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고 또 이런 공개적인 활동
보고라든가 또 보고서를 발간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카이브 같은 거를 좀 해서 국민들 누구라도 그 무슨 어떤 자료든 거기 들어가면 다 여순 관련된 모든 자료가 거기에 들어가서 찾기 쉽게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도 지금 그런 자료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그 위원회를 개선할 때 같이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 또 실무위원회 구성 개선 방향 어떠세요? 일단 진상규명 자체가 미진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위원회의 구성과 나태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일하라고 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 구성들을 재구성하고 조직을 확대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여순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순위원회는 정부 영역이고 또 여순위원회의 주 역할은 실무위원회가 올리는 것을 여순위원회가 나름대로의 그 일감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전라남 도지사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무위원회의 그 인원 구성을 놓고 보면 이미 행정조직이 전문 인력을 압도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조직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순 사건에 76년이 된 과거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서류를 파헤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문수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미군정 문서를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행정인력으로 이걸 다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여순위원회는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전남실무위원회라도 좀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여순위원회 활동 자체가 실무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 도지사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9번 회의를 했는데 6번이 서면심의였어요. 여순위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무위원회가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유족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전라남 도지사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일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을 좀 재정비하는 것들이 전라남 도에서부터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그 시민단체나 유족단체가 느끼는 전라남도의 의지랄까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계가 있죠. 76년 동안의 한계가 있는 것.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이 없는 가운데서 전문 인력이 없는 가운데서 행정을 주로 해왔던 사람들이 이 문제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가겠죠. 조사 기간 내에 뭐라도 해보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순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미안하지만 이승만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현인데 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 관계 문제를 행정 인력들이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전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 불거진 역사 왜곡 교과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정부 검인정 통과한 9종 교과서 가운데 5종이 이 여순 사건을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원님은 또 교육위원회 계셔서 상황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네, 마침 제가 정말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정말 이것도 찾아가지고 이 빨리 대처를 그나마 이제 했는데요.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에서 검정교과서를 통과시켜 줍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친일 독재 미화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여수 순천 지역 여순 사건을 또 어떻게 다뤘나 관심 있게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뉴라이트 교과서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데인데 이름이 좀 어디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공기관이거든요. 여기서 역사교과서를 평가하는 곳인데 이름을 한국학력평가원이라고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이번에 최초로 냈는데 그 저술자 중에 한 명이 교육부 장관 비서관이 불법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고 물론 그분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저자에서 이름을 삭제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출판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출판사의 문제집을 베껴가지고 표지가래만 해서 그거를 한 권 출판했다고 어디 딱 제출하고 나서는 실적이라고 해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곳, 그다음에 동아출판 많이 유명한 곳이죠. 또 시마스, 리베르, 비상교육. 이제 과거 저희 때보다 이 책 종류가 다양해지고 어렵습니다. 이 5개의 교과서가 반란, 반군, 반란 혐의자, 폭도 이런 용어를 역사 교과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에 버젓이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삭제 요청을 해놨습니다만은 정부가 지금 마지막 교육부 장관이 삭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확답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우선 이제 걱정되는 것이 10월 말까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제 삭제 노력도 같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학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이 교과서 한국학력평가원, 동아출판, 시마스, 리베르,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절대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우선 그렇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 시작됐는데 뭐 국감에서 이런 부분도 뭐 짚어보실 예정이세요? 당연히 어떠세요? 다루고요. 사실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거를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넘기긴 했습니다. 이제 여야 합의해 오면 수정해 주겠다는 식으로. 근데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짜고 합의를 안 해줘 버리면 결국 못 하는데 지금 뭐 김건희 논문부터 해가지고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양보시키면서 이걸 합의해 주겠다는 식으로 또 나와버리면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참 역사 의식이라든가 지금 정부 하는 행태가요 우리 교육부 쪽에서도 너무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은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나쁜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은 좀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역사 왜곡 교과서 자체도 문제고 또 이런 것들이 해결하기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그 가까운 그 76년 여순 사건보다 5.18의 역사 왜곡이랄지 또는 명예를 불명예스러운 뭐 발언을 내뱉는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76년 된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 과정에서 여순 사건이 좀 현재 지금 대중화되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행히 지금 교육위원회 안에서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그 적고 있는 그 검정 교과서에 대한 그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건 되게 굉장히 많이 좀 진전된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향후에 뭐 희생자 유족 이런 사람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이런 것들이 만연할 텐데 이와 관련된 어떤 제한 조치들도 만드는 것도 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5.18 같은 경우는 뭐 역사 왜곡, 뭐 편향성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뭐 처벌받는 규정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었던 배경에는 수많은 연구자들과 수많은 그 유족들과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역사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여순 사건도 그런 의지를 위해서 함께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이 특별법 개정은 좀 시급하게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치권이 갖고 있는 보관이나 뭐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이게 10월 5일 이전에도 좀 될 수 있지 않나 정도로 다행히 지금 뭐 이재명 대표님 또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이하경 또 부의장님은 저희 지역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마침 방송 오기 전에도 박찬대 원내대표실에서 여순사건법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거꾸로 물어봐서 아니 당연히 지금 올라온 안을 여야 합의 가능한 조사 기한 연장부터 꼭 해주고 나머지 것도 다 한꺼번에 해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다행인 신호고 또 여순 사건 법에 의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 반란이라는 표현이 말이 되냐라고 하고 또 부당한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제가 거꾸로 국민의힘한테 질문했더니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 잘못된 거 아니다. 또 교육부 장관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자, 군인이 국민을 사살하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거부하고 봉기하고 항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제 말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가 여당에도 어느 정도는 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좀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꼭 좀 조사 기한 연장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순 사건 내에도 이제 특위가 활동에 들어갔잖아요.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이나 뭐 전략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번에 이제 토론회 하면서 사실은 그 굉장히 좋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유족끼리도 이 좀 크고 작은 뭐 이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만은 좀 같이 뭉쳐서 가야 된다는 것도 많이 돼 있고 또 특히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제 뭐 국회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토론회를 정말 유족들이 300명, 500명 서울로 다 한꺼번에 가서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활동이라고 보고 이제 행안위에서 구체적으로 이 법안 소위에 일단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체크를 하면서 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순 사건 둘러싼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당연히 그 마지막에 그때 이제 유족분이 하여간 조사 기한이라든가 신고 기한 뭐 이런 것도 좀 연장해 달라, 배보상 근거 조항을 마련해 달라, 또 유족들의 생활 지원금 해 달라, 또 유해 발굴과 봉안 계획도 마련해 달라, 아까 직권 결정해 달라, 10월 19일을 국가 추념일로 해 달라. 또 이번에도 10월 19일 날 행사를 하는데 4.3이나 5.18은 정말 그 크게 대대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사망자 이런 규모라든가 사건의 크기로 비하면은 사실 그런 행사 못지않게 이번 10월 19일 행사도 좀 잘 준비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총리도 가급적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님도 아마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정부라든가 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김석 총장님. 네, 일단 여순특별법 제정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순 사건의 좀 실체, 지금 현재 여순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공개적인 보고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지역에서 시민들의 좀 참여가 있는 것이죠. 공청회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자료들은 어떻게 모아져 있는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국회에서 좀 보고받으면서 시민들이 좀 공개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여순특별법은 전면 재개정돼야 됩니다. 사실은 뭐 조직적 한계, 조사 권한에 대한 문제, 조사 기간에 대한 뭐 짧음에 대한 문제 대단히 복잡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현명하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조사 기간 연장과 국회에서 보고받는 정도로 일단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별법이 작은 조사기간 연장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순특별법 전면 개정되는 내용들이 좀 될 때까지 유지되고 당론으로 좀 확보된 가운데서 여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한국 사회의 잘못된 오점의 이 역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기한은 종료됐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허락된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신속한 특별법 개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